바닷속 환경과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해양 현상을 예보하고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 미지의 바다를 연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현장을 지금 찾아가 봅니다. 오늘 찾은 곳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 측량과. 안으로 들어가자 뭔가를 열심히 모니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니 지금 어떤 작업 중이세요? 바다에서 측량한 수심 자료를 가지고요. 네네. 3차원 해저 지형도를 제작하는 중입니다. 아,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수로 측량과에서는 그 바닷속에 해저 지형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향해하는 선박이나 바다에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수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육안으론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속속들이 조사하여 바다의 수심을 측량하거나 깊은 해저 지형의 모습을 파악하는 게 이들의 업무. 오늘도 바닷속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데, 오늘 바다에 나가서 현장 조사가 있어서 지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 조사요? 네네. 도착한 곳은 부산광역시의 한 부둣가. 바닷속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이거는 무인해양 조사선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경로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항해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람이 직접 배에 타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며 바다 안을 관측해 준단다. 이 밑에 보시면은 음향 측심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수중에서 음파를 해저면으로 발사하고, 발사된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면은 그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음파를 해저에 쏘아서 소리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 위에선 보이지 않는 암초라거나 항해 위험이 되는 요소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실시간으로 측량한 수심 자료를 보내주는 무인 해양 조사선. 일단 전체 구역에 대한 좌표를 설정을 하고요. 측량할 수 있는 넓이에 따라서 측선 간격을 정해서 라인을 짜고, 그 정해진 라인을 따라서 무인선이 운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색깔로 여기가 더 진하니까 더 깊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더 깊은 수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해저 지형의 형상, 암초의 위치, 수심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바다의 지도인 해도를 제작해 서비스한다는데, 해양은 해저 퇴적물이 이동하거나 그다음에 뭐 연안의 공사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심이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항해 안전을 위한 최신 수심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양을 파악하기 위해 매 순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이제 현장 조사는 끝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해도로 제작하기 전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단다. 수심 측량은 음파를 이용하는데 해저면이 아닌 수중 잡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심을 얻기 위해 실제 수심이 아닌 이런 오류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수심이 4m로 찍혀있는데 실제로는 약 5m 정도 되는 수심이거든요. 이런 오측 자료는 필수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꼼꼼하고 세밀한 과정을 거쳐 제작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부산항 주변에 측량한 모든 수심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으로 제작한 자료이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제작을 하면은 한눈에 수심의 분포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곳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란다. 미래는 무인해양조사선과 같은 각종 신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바다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안전한 바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해양 상황을 분석하는 또 다른 곳인데, 이게 다 뭐예요? 여기 해양과학기지를 포함해서 저희는 136개의 국가해양 관측망을 운영 중에 있고요. 수온이나 파고, 해수면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세요? 어업 활동이라든지 선박 운항, 그다음에 해양 레저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해양 예측을 하는 업무가 필요한데요. 그 예측을 위해서 이 관측 자료들이 활용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해양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365일 모니터링만 한다는 사람들. 특히 여름철에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자료가 있단다.
이한류 발생 가능성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이한류 지수와 그리고 실시간 바다 상황을 보여주는 CCTV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갑자기 변하는 이한류,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인데 저희가 해운대에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그 실시간 이한류 시스템을 연차 확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한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로는 이제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해양 날씨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해양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데 노력하는 사람들. 관측한 자료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즉시 공유한다. 저희 이런 해양 정보들, 지수를 포함한 이런 정보들은 저희 해양 예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현상을 열심히 예측했다면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여기는 지금 해양 예보 방송 스튜디오인데요. 저희가 아까 해양 예측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해양 예보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현장감 있는 바다 날씨를 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럭과의 물때도 좋은 데다가 17도의 수온이 우럭의 활동성을 돋겠습니다. 힘찬 캐스팅으로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려보내시죠. 여름인 7, 8월 2달 동안은 해양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저희가 해양 레저 지수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날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실생활에 유용한 해양 날씨를 편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해양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기예보는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해양 예보는 아직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국민들의 생활에 해양 예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19일 성공적으로 우주에 발사된 천리안 위성 2B호. 한반도 해역의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등을 정밀하게 감시하며 앞으로의 해양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인공위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인공위성의 자료를 관리, 수집하고 있다는 곳. 때마침 천리안 위성 2B호에서 제공한 자료를 관측하고 있었는데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가 전달된 현장. 이거는 천리안 2B호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조금 특별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양자강 유역에서 이렇게 토사가 흘러나와서 해양 색깔이 조금 탁도가 있게 나타나는 모습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뿌연색 불투명한 구름이 있는데 이런 건 해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무와 해빙 같은 다양한 산출물까지 관측 가능. 인공위성에서 받은 흑백 영상을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컬러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한다는데 자, 이게 바로 가공 전과 후의 모습. 이런 대용량 위성 자료를 빠르게 송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실까지 마련했다고. 슈퍼컴퓨터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해주는 셈이란다. 위성센터에서는 생산된 위성 자료를 전문가들만 활용할 수 있는 위성 자료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성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를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해양 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서 안전한 해상 무역을 담보해야 하고 또 연간 3,500건이 넘는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억 2천만 명의 해양 레저 관광객 등이 바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해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 조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양 조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해양 조사의 날이 지정될 예정이란다. 해양 조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제수로기구의 창설일이며 세계수로의 날인 6월 21일을 해양 조사의 날로 정하고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최신형 해양 조사선 도입과 자율형 무인선, 인공위성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해양조사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여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해양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게 우리 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해양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안전해진 우리 바다. 새롭게 지정되는 해양 조사의 날, 더 큰 의미와 관심이 생기길 바랍니다.